세계적인 아동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의 미국 송환 여부가 오는 6일 결정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국민 여론은 당장 미국으로 보내야 한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국내외 공분의 중심에는 손정우가 한국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형에 그치고 1심에선 집행유예까지 받았을 만큼 그 처벌이 미약하다는 데 있는데요. 도대체 왜 그렇게 처벌이 약했는지에 대해 우선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불과 얼마 전에도 이른바 N번방 사건과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13세인 아동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제작한 어느 피고인에 대해서 1심 법원이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영상으로 참작한 야용 사유들이 언론에 기사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피고인이 피해자를 직접 추행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 고도 비만 등의 외모 컴플렉스로 인해서 주로 인터넷상에서 타인과 교류를 하던 중에 경솔한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법원이 때때로는 상식적으로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서 상당히 과한 선처를 베푸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는 것이 슬픈 현실입니다. 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수입, 판매 등으로 2015년에서 2019년 기간 중 1심 판결을 받은 535건 중에서는 벌금형이 약 25% 남짓, 그리고 30%를 약간 넘는 숫자는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현재는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법률 용어로서 사용하고 있지만 올해 6월 1일까지만 해도 이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고 지칭되어 왔습니다. 여기서 음란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명백한 폭력 행위사에 해당하는 성적 착취의 특성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그 심각성을 희석시키는 효과를 갖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습니다. 이번에 법 개정과 함께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착취가 낳는 피해의 심각성 및 중대성, 그리고 그 피해 회복이 결코 용이하지는 않다는 특성에 관한 사법부에 보다 깊은 성찰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손정우가 운영한 다크웹 회원의 경우 영국에서는 소지만으로 징역 6년씩 받는 경우도 있는데 한국인들은 전부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분명히 아동 성범죄와 관련한 사건인데 이것도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거라고 봐야 할까요? 맞습니다. 명확한 양형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큰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19년 4월 무렵에서야 비로소 양형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양형위원회는 올해 12월 7일에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비록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처벌의 부당한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번만큼은 꼼꼼하고 촘촘하게 양형 기준이 꼭 설정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 기준에는 어떤 점이 반영되어야 할까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예컨대 디지털 성범죄는 다수의 피해자가 한꺼번에 양산될 가능성이 높으니만큼 그중 단지 일부의 피해자들과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이를 감경 요소로 바로 고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든가, 객관적으로 영상물의 영구적 삭제가 더 이상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가급적 실형을 권고하는 방향으로 정리되어야 한다든가 하는 여러 의견들에 대해서 숙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 중에는 피해 회복의 불가능성 및 피해의 계속성이라는 측면을 반드시 양형 가중 요소로서 고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경청할 만한 포인트라고 봅니다. 참고로 영국 양형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 2018년 10월 시행한 양형 기준은 동영상, 사진 등을 계속 볼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게재하는 행동이었는지, 피해자의 고통과 수치심을 최대화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였는지, 범죄에 대한 정교한 계획이 있었는지, 동영상과 사진의 유포 정도가 광범위했는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영국 양형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가 피해자는 물론이거니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엄청난 충격과 피해를 유발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점은 우리의 경우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큰 틀에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기준을 세워도 또 아동 성착취물 유포와 제작에 대해선 영국이나 미국처럼 소지만 해도 징역 6년씩 가중처벌을 하는 그런 내용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불편한 진실일 수도 있겠지만 최근 속속 드러나고 있는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 중에는 그 가해자가 성인이 아니라 그 가해자 또한 10대의 아동 청소년인 경우가 꽤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관련 법을 보면 가해자가 아동 청소년인 경우는 수사 중 피의자의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 될 수 없고 설령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신상정보 공개 명령 및 고지 명령의 대상에서 처음부터 완전히 제외됩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제작 배포에 대해서 정하고 있는 아청법 제11조는 이번에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의 개념 범주에서 여전히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대상 성범죄이긴 하지만
아동 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폭력 범죄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죄가 동시에 인정되지 않는 한 아청법 제11조에 따른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배포죄 하나만으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법원은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자체에 있어서 우리 법이 특별히 미흡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에서 정해두고 있는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기보다는 실제로 판결을 통해서 내려지는 형량이 법에서 정하는 한도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던 경향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아청법 제11조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는 전체의 약 12%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의 소지에 대해서 우리 법이 해외 입법례보다 다소 가볍게 다루고 있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소지죄에 대해서는 원래는 상한선을 정해두어서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던 것을 이번에 법 개정에서 대폭 상향해서 구입, 소지, 시청하는 경우에 그 하한선을 징역 1년으로 두고 벌금형 부분을 없앴습니다. 향후 법원의 판례가 어떤 처벌 사례들을 축적해 나갈지 지켜볼 부분입니다. 네, 결국 정리를 해보면 아동 성착취물 제작 배포 행위 자체는 이상하게도 아청법상 성폭력 범죄가 아니라 성범죄로 규율되는 점, 그리고 가해자도 아동 청소년인 경우는 어떻게 보면 법의 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착취물 소지나 시청 자체에 대해서도 처벌이 강화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입법적으로 개선이 되더라도 실제 판결에서 법정형보다도 낮은 처벌이 나온다는 점은 분명히 사법부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N번방 사건 관련자 중에 5번째로 신상이 공개된 안승진의 경우 아동 성착취물 1000여 개 유포, 9천여 개 소지 및 실제로 SNS에서 알게 된 아동과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사법부 내에서도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자성의 목소리가 높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직 기소 전이기는 합니다만 안승진의 추후 재판에서는 뭔가 이전과는 다른 판결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최근 아청법과 성폭력 처벌법이 개정되었으나 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된 법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판이 예정되어 있는 가해자들의 경우에는 그 피해자의 숫자 및 피해 규모가 워낙 방대하기도 하고 그 피해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고 관심 또한 큰 만큼 아무래도 기존의 선례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봅니다. 일리로서 최근 춘천지방법원의 1심 재판부는 여중생들을 협박해서 성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가해자에게 소년법상 유기형에 대해서 내릴 수 있는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의 형을 선고하고 그 공범에게도 징역 7년형을 선고한 바가 있었습니다. 신체 성범죄가 직접적 또는 근접적인 물리적 폭력 행사라는 특성을 가지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의 정도에 있어서는 다른 유형의 강력 범죄들에 못지않다라고 하는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찬성 변호사와의 보이스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